네, 우리가 4장을 배우고 있는데 그 4장의 제목이 연력학 제2법칙이죠. 우리가 3장에서 연력학 제1법칙을 배우고 이제 제2법칙으로 넘어왔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연력학 제1법칙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부분, 반응이 왜 진행되는지, 어떤 반응은 외력이 없이도 스스로 일어나는데 왜 그런지를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을 바로 이 연력학 제2법칙이 설명할 수 있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이죠. 반응의 자발성을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 도입하는 상태 함수가 바로 엔트로피가 되겠습니다. 지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화학 수준에서는 엔트로피를 설명할 때 무질서도라는 말을 제일 먼저 처음에 여러분들 머리에 박아 넣죠. 그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잘 정렬된 상태보다 흐트러진 상태가 더 무질서도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가지고 얼핏 봤을 때는 이제 뭐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를 어떤 경우의 수 혹은 확률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개념이라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S의 경우에는 볼츠만 상수 KB 곱하기 자연 로그의 뭐 확률 P 혹은 뭐 경우의 수 W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뭐 이제 더 나아가서는 등온 팽창을 하는 경우에 엔트로피 변화는 NR의 ln V1분의 V2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컨스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뭐 이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고, 이제 오늘 할 내용은 넘어가서 해볼게요. 4.3절인데요. 제가 강의 노트를 되게 늦게 올렸죠. 이것도 제가 요새 뭔가 조금 일들이 겹쳐가지고 좀 순서 막 자꾸 머릿속에 까먹고 이래서 제가 좀 늦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충 그런 거 다 끝나가지고 4.3절에서 배우게 되는 카르노 열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카르노가 사람 이름이에요. 프랑스의 전쟁할 때 무슨 장교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장교로서 일했던 군인인데, 이 사람이 고안한 열기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최대의 효율을 만들 수 있는 장비, 그 기관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열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장비냐? 우리가 열 에너지 형태로 가져온 것을 기계적인 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우리가 열기관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카르노 열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열기관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카르노 열기관의 각각의 순환들을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사이클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엔트로피가 연력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다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림 4.4를 같이 한번 보시면은 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가 뜨거운 온도 T2에 해당하는 열 소스예요. 열 소스. 뜨거운 곳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Q2라고 하는 열을 뽑아옵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가열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가열을 하면은 여기에 열기관이 있어가지고 뭐 어떤 막 작업들을 하겠죠. 하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유용한 일 W를 얻을 수가 있고, 여기서 남은 열은 Q1은 T1이라고 하는 차가운 곳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요 부분이 이제 빨간색으로 빗금칠한 부분이 바로 열기관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열기관이 어떻게 작동할 때 이 T2라고 하는 고온에서
Q2의 열을 뽑아와가지고 Q1의 열을 T1에 버릴 때 어떻게 해야지 최대 효율을 낼 수 있을까? 즉, 이 W를 맥시마이즈 최대화할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카르노 기관, 뭐 카르노 사이클, 카르노 순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최대 효율을 뽑아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마찰은 없어야겠죠. 마찰이 있으면은 이게 피스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걔가 마찰로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마찰이 없다라고 가정할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마찰이 없는 매끄러운 그런 표면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가정이죠. 마찰이 없어가지고 낭비되는 에너지가 아예 없다. 모든 에너지가 유용하게 내가 원하는 형태의 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일단은 가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이상기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 4.5를 같이 한번 보시면은 이제 뭐 이 카르노 사이클이 사실은 굉장히 연력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뭐 어디 가서 연력학 좀 배웠다라고 하려면 카르노 사이클 그리고 거기에서 뭐 열 계산하고 일 계산하고 이 정도만 할 줄 알아도 중간고사에 한 거짓말 좀 더 못하면 반틈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PV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점을 4개가 우리 찍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가 이제 그림을 좀 잘 그렸고요. 여기가 이제 그 등온 팽창하는 구간이에요. 등온 팽창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검은색은 등온 팽창. 온도가 일정할 때에 부피가 늘어나는 구간이죠. 색깔로 좀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빨간색은 단열 팽창. 그 다음에 방향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하면 다시 되돌아오는 이 파란색은 대략 보시면은 기울기가 위쪽에 검은색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는 등온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등온 수축. 그리고 마지막 사이클이 이게 바로 단열 수축이 되겠습니다. 뭐 팽창 수축은 여러분들이 부피를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가면은 부피가 커지니까 팽창이고 왼쪽으로 오면은 부피가 줄어드니까 수축이다. 이런 정도는 아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이클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뭐를 나타내고 있냐 하면은 뭐 각각의 점을 여기를 A, B, C, D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피스톤이 A에서 B로 가면은 피스톤이 D로 밀려나는 거죠. 그죠? 피스톤이 요렇게 있다가 그죠? 요 안에 기체가 들었을 거고 기체가 들었는데 A, B 구간을 지나면은 얘가 이렇게 밀려나는 거죠. 그죠? 밀려났다가 또 BC에서 또 밀려났다가 CD로 가면 다시 앞 돌아오고 그죠? 이렇게 돌아오고 이렇게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등온 팽창, 단열 팽창, 등온 수축, 단열 수축 4개의 스텝으로 나눠 본 거예요. 이렇게 나눠 본 거고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나 순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스톤이라고 하는 기계들은 한 번 일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한 번 일하고 끝이 아니라 처음 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처음 점과 끝점이 같은 그죠? A에서 출발해서 B, C, D로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와야 돼요. 그죠? 기계가 그냥 한번 팽창하고 끝나버리면은 일회성으로 우리가 기계로 쓸 수 없잖아요. 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그 지점까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뭘 할 거냐 하면은 뭐 노트를 혹시라도 일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지난한 계산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각각의 사이클에 대해서 뭐 흡수한 열이 얼마고
수행한 일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런 계산들을 하는 이유는 이 열기관의 효율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는 이 열기관의 효율을 계산하는 게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카르노 사이클 다 설명하고 마지막에 나오는데 저는 순서상 먼저 우리가 지금 뭘 하려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열기관 효율은 이제 그리스어로 에타라고 부르는 n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7이랑 더 가깝게 생긴 뭐 그런 문자예요. 이 열기관의 효율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열기관의 효율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이런 수식을 떠나서 그냥 생각했을 때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여기에 빨간색으로 제가 칠한 부분이 열기관이잖아요. 그럼 얘가 효율이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일이 일단은 많아야 되죠, 그죠? 일이 많아야 되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효율은 일단은 일에는 비례해야 돼요. 일의 양에는. 그죠? 근데 그러면은 일의 양에만 비례해도 되면은 그럼 사람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를 들어서 1kg의 고기를 먹으면 10kg짜리 물건을 들 수 있다. 그 정도 일을 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100kg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가성비가 좋다라고는 할 수 없죠. 그죠? 무조건. 왜냐하면은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었느냐 그것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 열기관에다가 얼마만큼의 열을 투입했느냐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의 양에는 비례하고 투입한 열의 양에는 반비례하는 효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효율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얼마만큼 먹어서 열을 얼마만큼 먹어서 유용한 일을 얼마만큼 뽑아낼 수 있느냐로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에타라고 하는 거는 Q2분의 W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다 계산을 각각의 사이클에 대해서 전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목표가 있다라는 거를 아시고 하나씩 따라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 단계 1. 첫 번째 스텝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등온 팽창이죠. 등온 팽창이라서 이 과정에서는 열원, 온도가 T2라고 하는 열 소스로부터 우리가 Q2의 열을 흡수하는 거죠. 열기관이 이제 열을 받아오는 겁니다. 열을 받아가지고 피스톤이 팽창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부피가 V1이라는 값에서 V2라는 값으로 올라가는 거죠. 여기 뭐 그래프 상에는 제가 따로 표시는 하진 않을게요. 뭐 V1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닌가? 여기가 V1이고 V2. 깨끗하게 써지지가 않는데 V1 그리고 온도는 T라고 이렇게 봅시다. T2. 여기는 이제 V2, T2 되겠죠? 부피는 V1에서 V2로 변했지만 온도는 여전히 T2예요. 그죠? 왜냐하면 A, B를 연결하는 스텝이 등온 팽창 스텝이기 때문에 온도는 변화가 없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거는 최대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가역 과정으로 모든 스텝을 연결해야겠죠. 왜냐하면 비가역 스텝은 가역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예전에 이야기했었죠. 그 그래프 PV 그래프 그려가지고 설명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가역 과정으로 진행된다라는 거. 그러면 등온 팽창이니까 등온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어떻습니까? 이상기체에 대해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온도 T에만 의존하고 근데 등온 팽창이니까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0이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수행한 일의 양
기체가 팽창했으니까 일을 수행할 거 아니에요. 일을 수행을 할 거고, 이 식은 마이너스 PdV로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만약에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P 곱하기 델타 V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지금은 등온 팽창이니까 압력이 시시각각 가역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이 스텝을 따라서 압력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꺼낼 수가 없고 적분 기호에 넣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상기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PV는 nRT 요 관계식을 이용을 하면은, 그리고 1몰 기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면은 이 식은 마이너스 RT분의 ln V1분의 V2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앞에서 우리 언제도 3장에서 이야기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3장 꼭 다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중간고사 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이 값의 W2의 부호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호가 뭐가 되죠?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음수겠죠, 그죠? 기체가 부피가 커지면서 일을 수행했으니까 우리가 운동하면은 내 몸의 에너지 빠져나가죠, 그죠? 기체도 일을 수행하면은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W2의 부호는 음수입니다. 그럼 Q2는 마이너스 W2겠죠, 그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기 때문에 Q2는 마이너스 W2 이렇게 둘 수가 있고, RT2겠네요. RT2, 그죠? 온도 우리가 T2라고 알고 있네요. ln V1분의 V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스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U, 그 다음에 일의 양 W2, 열 Q, 뭐 이런 것들을 각각 스텝에 대해서 적어보면 돼요. 일단 그 다음에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등온 팽창에 대해서는 다 끝냈고, 두 번째 단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그래프 상에서 빨간색으로 나타난 부분, BC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에요. 그 단열 팽창의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온도는 이제 단열 팽창이 있기 때문에 온도는 T2에서 T1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팽창이 있기 때문에 부피는 V2에서 V3로 늘어나겠죠. 여기 그림을 작게 그려보면 V1 T2에서 V2 T2로 내려왔죠. A, B. C라고 하는 지점은 부피도 V3로 바뀌고 온도는 T1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뜨거운 부분, 차가운 부분의 온도 각각 T2, T1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단계 2는 두 번째 단계는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것도 없이 열의 양은 그냥 0이에요. 그죠? 단열이라는 이름 자체가 Q는 0이라고 암시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행한 일의 양 W3의 경우 이게 곧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U와 같죠. 그죠? Q가 0이기 때문에 델타 U가 원래 Q 플러스 W니까 Q가 0이 돼버리면 수행한 일의 양은 곧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럼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냥 CV 델타 T, 그죠? CV의 정의 자체가 du, dt, v 이렇게 되잖아요. 이상기체에 한해서. 그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기체는 내부 에너지가 부피와 온도 둘 다에 의존해요.
근데 이상 기체에 한해서는 내부 에너지는 오로지 온도 T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CV 델타 T 이렇게 쓸 수가 있고 1몰이라고 했으니까 CV 바로 해줍시다. 바는 그 1몰 나타낸다는 이야기죠. CV 바 온도 변화는 보니까 T2에서 T1이 됐으니까 T1 마이너스 T2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역시 부호를 살펴보면 부호가 음수입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적인 직관을 가지고 해석을 해봐도 부피가 V2에서 V3로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기체가 팽창하면서 E를 수행을 했고 E를 수행을 했다는 거는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A, B, B, C 과정 지금 여기 제가 오른쪽 구석에다가 그려놓은 요 그림 있죠? 요 패스웨이 두 개를 한 거예요.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는 다시 되돌아가야 되죠. 이렇게 되돌아갈 겁니다. 되돌아가는 거는 등온 팽창, 단열 팽창. 그러면 반대로 등온 수축, 단열 수축 이렇게 가면 돼요. 그 말은 로직은 완전히 똑같은데 그냥 들어가는 변수들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단계 3 등온 수축이에요. 이제 우리가 T1이라고 하는 열원에다가 T1이라고 하는 그 콜드 있죠? 콜드? 차가운 부분에다가 열 Q1을 방출해낼 거예요. 이거를 방출하면서 부피는 V3에서 V4로 수축될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데다가 열을 버린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굳이 뜨겁다 차갑다를 생각하지 말고 일을 할 수 있는 열이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하고 나면은 100% 다 일로 전환될 수는 없잖아요. 100% 다 전환되지 못한 것이 그냥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열이 남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는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등온 수축 과정이기 때문에 등온하면 우리는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다 쓸 수가 있고 W1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RT1의 ln V3분의 V4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시계 모양을 보면은 얼핏 봐서는 그냥 이 W1의 부호가 음수일 것 같지만은 V3보다 V4가 더 작기 때문에 그죠? 부등호로 치면 요렇게죠. 그렇죠. V4가 더 작죠. 왜냐하면은 V1, V2, V3, V4가 여기잖아요. V4가 더 작은 값이죠. 그래서 요 안에가 음수기 때문에 이 전체 W1이라고 하는 것의 부호는 양수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만큼의 열을 버렸느냐? Q1 값은 RT1의 ln V3분의 V4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될 것이고 이제 마지막 그 순환을 사이클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단계 4 이제 단열 수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좀 계속 그려야 돼서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과정은 마지막 과정 요거예요.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그래서 부피는 V4, 온도는 T1에서 처음 상태로 돌아가니까 부피는 다시 V1이 되고 온도는 T2로 올라간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부피는 V4에서 V1, 온도는 T1에서 T2로 바뀌어 간다. 그 단열 수축이기 때문에 열 변화량은 Q고 이 과정에서 수행한 혹은 받게 되는 일 W4의 경우에는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U와 같죠.
CV T2 마이너스 T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두 가지 과정, 등온이랑 단열 팽창 수축에 관한 거를 그냥 각각의 알고 있는 변수들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것을 한번 요약해 봅시다. 한번 정리를 하고. 저도 근데 이런 학생 때 이런 형태의 수업 내용이 사실 굉장히 지루하다는 건 알아요. 이거 뭐 계속 비슷한 숫자 나오고 뭐 비슷한 W 뭐 Q 막 델타 U 이렇게 나오면은 정신이 아득해질 수가 있죠, 지금. 저조차도 지금 정신이 아득해지려고 하는데 우리 수업 시간이 1시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점심 먹고 돌아와서 이제 약간 좀 오후에 졸고 있어야겠다 이러면 이제 딱 수업 가야 될 시간이라서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드실 텐데 근데 진짜 요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중간고사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진짜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을 하고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결국에 우리는 지금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전체 사이클에 대해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 계산해 보면 0이에요. 이거는 안 해봐도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죠? 지금 여기에서 A라고 하는 지점에서 출발해서 A, B, C, D를 돌아서 다시 A로 왔죠. 그럼 순환되는 사이클을 돈다라고 하는 거는 처음 지점이랑 마지막 지점이 똑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처음 지점과 마지막 지점이 같다. 근데 이 U라고 하는 녀석은 상태함수죠. 상태함수니까 처음과 끝이 같다라고 하면은 얘의 변화량은 그냥 0이겠죠. 그죠? 델타 U는 0이고 그 다음에 열의 변화량. 열의 변화는 지금 AB에서 변했고 그죠? AB에서 변했고 BC에서 안 변했죠. BC는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안 변했어요. 여기 파란색에서는 안 변해요. 그 다음에 열이 다시 CD에서 열 출입이 있고 DA에서는 다시 단열이기 때문에 없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Q1 더하기 Q2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Q2라고 하는 여기 쓰면 잘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Q2라고 하는 열이 이 과정에서 들어오고요. Q1이라고 하는 열을 이 CD 과정에서 배출하게 되죠. 아무튼 어차피 Q1, Q2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값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무조건 다 더하기로 쓸 겁니다.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수행한 일 W는 각 과정마다 수행한 일이 있죠. AB에서 수행한 일, BC에서 수행한 일 다 있으니까 W2, W3, W4, W1 제가 이제 우리 교재 죄송합니다. 약간 그래서 1, 2, 3, 4 그냥 다 더하면 돼요. W1, 2, 3, 4를 다 더하면 되는데 A, B, B, C, C, D, D, A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해당하는 일이 이렇게 매칭된다라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우리가 적었던 것들 여러분들이 노트에 적었던 것들을 W2, 3, 1, 4에 대해서 가져와서 적어 볼게요. 제가 쭉 적어 보면 RT2 이게 W2에 해당하는 겁니다. 등온 팽창 과정에서 수행한 일이 되겠고 거기에 더하기 CV T1 T2 이게 단열 팽창 과정에서 수행한 일 그 다음에 빼기 RT1의 ln V3분의 V4 요게 이제 등온 수축하면서
뭐 수행한 일 혹은 받은 일, 마지막으로 CV의 T2-T1. 이게 마지막으로 단열 수축 과정에서 행한 일 혹은 받은 일,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가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식을 잘 살펴보시면은 요 부분이랑 요 파란색 부분이랑 녹색 부분이 서로 상쇄되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반대로 있기 때문에 상쇄되고, 남는 거는 노란색이랑 빨간색 부분, RT2 ln V1분의 V2 빼기 RT1 ln V3분의 V4.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왜 하고 있냐 하면은 일을 어떤 더 깔끔한 형태의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식을 잘 살펴보니까 지금 왼쪽에는 V1, V2, 오른쪽에는 V3, V4 뭐 이렇게 서로 다른 숫자들이 나오니까 이 두 개의 항을 합치는 게 상당히 어려워 보이죠. 근데 우리는 부피 사이들의 관계식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 그림을 도대체 몇 번 그리나 모르겠네.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P1, V1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P2, V2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등온 팽창, 그 다음에 여기는 P3, V3, 여기는 P4, V4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각의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등온 과정, 이거 반대로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등온 과정이고 파란색으로 표현한 거는 단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등온 팽창 과정, 등온 수축 과정에 대해서 압력과 부피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시죠? 누가 아십니까? 한번 시켜볼까요? 아는 사람. 누구를 해보는? 누구 시켰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두 번, 세 번 하더라도 너무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거. 김정민 씨 있나요? 김정민 씨 지난번에 했나요? 김정민 씨 어떻게 이 등온 과정에서 PV 사이의 관계식 잘 안 들려요. 뭐라고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밑으로 가봅시다. 간유림 씨 어떻게 되죠? 아니 알 텐데. 아니 이게 들으면 100% 아는 거야. 들으면 그 등온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온도가 일정하죠. 그리고 이거 이상기체잖아요. 그럼 PV는 nRT 그리고 그럼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죠. 이게 지금 온도 일정. 그러면 우변에 이 값들이 전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상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PV의 관계는 반비례하는 거죠. 다 아시잖아요. 이게 바로 보일 법칙이죠. 보일 법칙. 기억나시죠? 그죠? 듣고 보면 다들 아는 거죠. 그죠? 원래 다 그래요. 이 시험 볼 때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듣고 나서 보면은 이런 거였구만 이런 생각이 들죠. 아무튼 등온 과정에서는 이 PV의 곱이 상수로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간유림 씨 다시 해볼까요? 요 과정에 대해서 그 식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PV의 관계식 P1 P1 곱하기 V1은 뭐랑 같죠? 좋습니다. 네. 약간 그 방금 느낌이 약간 그 제가 어제 여러분 챗GPT 잘 아시죠? 그 제가 뭐 그 제안서 좀 쓰다가 막 하도 이게 생각이 안 나니까 챗GPT한테 이거를 좀 도움을 받아보려고
이제 뭐 제가 단어들을 썼어요. 그냥 뭐 이런 연구 아이디어, 그 연구 아이디어를 그냥 단어만 딱 집어넣으니까 걔도 똑같은 소리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가나다 이러니까 걔도 그냥 가나다 이러더라고요. 방금 약간 챗GPT랑 대화하는 느낌이었네. P1 V1 하네. 아 근데 뭐 제가 이거는 질문을 좀 잘못 드린 거죠. 아무튼 이런 관계가 있고 또 우리가 등온 과정을 하나 더 살펴보면은 여기 밑에 있죠. 등온 과정. 이건 아까 전에 누구였지? 김정민 씨가 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P3 V3와 P4 V4는 어떤 관계가 있죠? P3 곱하기 V3는 뭐랑 같죠? 네, P4 곱하기 V4 이렇게 되죠. 그죠? 우리가 이런 관계식을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온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열 과정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전에 했었죠. 어떻게 했었냐 하면은 PV의 감마승의 값이 상수로 일정하다. 그죠? 단열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단열 과정, 요 과정, 그 다음에 요 과정에 대해서 적어보면은 P2, V2의 감마승은 P3, V3의 감마승이랑 같고 그 다음에 P4, V4의 감마승은 P1, V1의 감마승이랑 같다. 그죠? 요런 식을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은 이 V1분의 V2랑 V3분의 V4를 요런 관계식을 이용을 하면은 두 개씩을 하나로 합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빠르게 제가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요식 있잖아요. 네, 요식. 네, 요식이랑 요식을 식 대 식으로 나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P2, V2의 감마승 나누기 P1, V1의 감마승. 이거는 P3, V3 감마승 나누기 P4, V4 감마승.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1로 생각하고 그냥 1이라고 하지 맙시다. 1이라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걸 A라고 생각하고 얘를 B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B분의 A를 다양한 형태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죠? 뭐 실제로 이렇게 복잡하게 썼지만은 그냥 A, B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쓴 다음에 우리가 P1, V1 이 분모를 V1의 감마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좀 바꿔볼 겁니다. 그죠? 이러면 어차피 요 묶여 있는 부분이 요거 자체가 V1의 감마승으로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위에도 똑같이 P2, V2의 감마 마이너스 1승.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변도 조작을 하면 P4, V4의 감마 마이너스 1승, P3, V3의 감마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쓸 수 있죠. 사실 위의 식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냥 감마승 돼 있는 거를 따로 나눠서 쓴 거죠. 그죠? V 감마승은 V 감마 마이너스 1승 곱하기 V승. V.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건 뭐 이게 뭐야? 수학 문제 1번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지수 문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요 식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P1 V1 곱하기는 P2 V2랑 같고 P3 V3는 P4 V4랑 같다. 이렇게 쭉쭉쭉 다 날아가죠. 쭉쭉쭉 다 날아가면 남는 거는 V1분의 V2 전체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은 V4 V3의 감마 마이너스 1승. 똑같은 지수 승을 가지고
이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V1분의 V2가 V4분의 V3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 써놓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V1분의 V2가 V4분의 V3와 같다. 즉 우리가 1번 부피가 2번 V2로 확장해 나간 비율이 V4가 V3로 확장해 나간 팽창해 간 비율과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단열 등원 팽창했는 만큼 등원 수축해야 되니까. 그죠? 비율은 똑같겠죠. 그 변한 델타 V 자체는 다를 수 있지만 팽창한 정도는 그 비율, 레이쇼는 똑같아야 되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1이라고 하는 식을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렇게 썼으니까. 근데 여기는 보면은 V3분의 V4니까 부호 뒤집어서 넣으면 되죠. 그죠? 다시 한번 쓰고 이야기해 볼까요? ln V1분의 V2 RT1의 V3분의 V4. 또 우리가 알고 요 식을 정리하고 싶은데 요런 관계식을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V3분의 V4가 사실은 V1분의 V2잖아요. V2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그죠? 뒤집어 놓은 거랑 똑같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RT2 ln V1분의 V2 더하기 RT1 ln V1분의 V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마이너스가 나가면은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로 바뀔 테니까. 그럼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R에 T2 마이너스 T1 ln V1분의 V2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즉 1W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썼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을 왜 하고 있죠? 왜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의 효율, 지금 이 열기관의 효율을 알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열기관의 효율은 에타라고 쓰는데 흡수한 얼마만큼 네가 먹고 일을 수행할 수 있느냐. 근데 일을 수행하게 되면은 일의 부호 자체가 음수니까 효율이 음수로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1에다가 절대값을 취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W라고 하는 것은 R T2-T1 ln V1분의 V2 이렇게 되고, Q2 이 고온 부분에서 흡수한 열 쭉쭉쭉쭉 위로 올라가서 쭉쭉쭉 더 올라가면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 Q2에서 흡수한 열, 그죠? 고온에서 열원에서부터 흡수한 열을 한참 더 올라가야겠네. 어디로 가야 찾을 수 있을까? 여기 나오네요. RT2 곱하기 ln V1분의 V2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RT2 ln V1분의 V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체상수 R 날아가고 ln V1분의 V2, ln V1분의 V2 날아가면 남는 것은 T2분의 T2-T1, 즉 1-T2분의 T1 이런 식으로 열기관의 효율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죠. 즉 정말 복잡하게 돌아오고 뭐 많은 계산들을 했지만은 이 카르노 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을 정의하자면은 뜨거운 부분의 열이랑 차가운 부분의 온도가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로 단순하게 효율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열기관의 효율을 좋게 만들고 싶다, 이 값을 올리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돼요? T1을 낮추면 되죠. T1을 0에 가깝게 보내거나, 두 번째 방법은 T2를 무한대로 보내면 되겠죠. 근데
0켈빈에 간다, 무한대의 온도에 간다. 이 둘 다 가능한가요? 둘 다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열 효율은 실제로는 1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 이론적으로는 1에 도달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1보다 작을 수 없다. 즉 100%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열기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렇게 되고 예제 4.2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온의 온도가 560도씨고 저온부가 38도씨인 그런 열기관이 있을 때 효율이 얼마냐, 뭐 그런 거 계산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여기서 만나게 되는데, 일단은 뭐 카르노 순환에 대해서 뭐 열도 계산하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해봤고, 근데 우리가 이 순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초기 상태, 이니셜과 나중 최종 상태, 파이널이 같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함수가 상태 함수라고 하면 변화량은, 그 함수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죠? 순환 과정에 대해서는 그냥 0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순환에서 처음으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똑같죠. 근데 만약에 경로함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경로함수면은 순환을 한다고 해도 굳이 0이 될 필요는 없죠. 물론 뭐 운이 좋아서 0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론적으로는 반드시 0이 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계산해 본 열의 양이라든지 일의 양이라든지 둘 다 0이 아닙니다. 그죠? 경로함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물론 이런 자세한 논의를 해야 되지만 약간 뚱딴지 같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 온도분의 열 T분의 Q를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 T분의 Q를 한번 검사를 해보면은 처음보다 점점 잘 그려야 되는데 갈수록 못 그리네. T분의 Q를 이 1번 가정, 2번 가정, 이 가정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우리 책은 이상하네. 이게 뭐야? 이게 그냥 여기를 2라고 했네요. 어차피 여기는 지금 여기랑 여기는 단열 과정이니까 사실상 Q가 0이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이 두 개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은 첫 번째 스텝, 요 두 번째 스텝만 생각하면 되니까 T1분의 Q1 더하기 T2분의 Q2를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노트를 적으신 분들은 노트를 보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제 걸 보시면 되는데, 이 Q1이라고 하는 값이 그 이거 엄청 헷갈리네. 이 고온에서 받아들인 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RT2의 ln V1분의 V2 뭐 이런 식으로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헷갈리네. 그럼 여기를 그냥 2라고 하고, 왜냐면 앞에 책에서 이게 요거를 고온부, 왜냐면 위에서 그렇게 썼네요. 여기 1은 뭐 그렇게는 아니었지만 요게 좀 덜 헷갈리겠네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저온부, 차가운 데다가 버린 열은 마이너스 RT1의 ln V1분의 V2. 요거는 어차피 앞에서 우리가 그 카르노 사이클 하면서 다 썼던 값들이기 때문에 그거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요렇게 되는데, 요 값들을 그러면은 Q2는 Q2 위치에 넣고 Q1은 Q1 위치에 넣고 나면은 이거 더해보면은 그냥 0 되죠. 맞나요?
더해보면 그냥 0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물론 뭐 이거보다 사실 더 엄밀한 방식으로 엔트로피를 정의를 하긴 했지만은 이 T분의 Q라고 하는 게 새로운 상태 함수가 될 수 있겠다. 그죠? 왜냐하면 어떤 순환 사이클에 대해서 이게 지금 순환 과정이잖아요. 이 순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 값들을 더해보니까 0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 T분의 Q라고 하는 게 과정에 의존하지 않고 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상태에만 의존하는 상태 함수구나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엔트로피라는 새로운 물리량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양의 엔트로피 변화는 T분의 dQ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역 과정에서의 열 변화량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뭐 카르노 기간에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상태 함수의 존재를 시사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이 단일 페이지로 50페이지나 50분이나 했는 건 진짜 엄청난 기록이네요. 여기 안 보이시는구나. 제한테만 여기 시간이 뜨는구나. 지금 요 한 페이지만 50분 썼네요. 네, 냉장고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에는 뭐 이것저것 다 적어 놓기는 했는데 냉장고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냉장고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열기관에 반대되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번에는 오히려 T1이라고 하는 이 차가운 부분 있죠. 냉장고 안쪽에서 열을 뽑아가지고 Q1이라고 하는 열을 뽑아가지고 히트 엔진이 이제 열을 뽑는 거죠. 여기 우리가 열을 죄송합니다. 열이 아니라 이를 열기관에 투입해가지고 Q1이라고 하는 열을 뽑아가지고 Q2를 뜨거운 곳에다가 버리는 거죠. 그죠? 냉장고 안에서 냉장실에서 열을 뽑아가지고 바깥에 거실로 뿜어내는 게 바로 냉장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의 직관에 반하죠. 왜냐하면 온도 혹은 열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만 흐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친구들의 손을 잡았을 때 추운 겨울에 친구의 손을 잡았는데 내 손은 만약에 내가 밖에서 친구를 기다려서 손이 지금 얼어 있어. 근데 내 친구는 주머니에 손 찔러 놓고 여기 손 핫팩 만지다가 왔어. 손이 엄청 따뜻해. 그 친구의 손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따뜻하죠. 오히려 근데 뭐 막 내 손이 더 차가워지는 경험을 해본 사람 있나요? 따뜻한 손을 잡았는데 내 손이 더 차갑다. 그거는 이제 마음이 식은 거겠지.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 그 시적으로 그런 건 가능할 수 있어도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근데 차가운 데서 열을 뽑아가지고 뜨거운 데로 보낸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일을 기계에다가 가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기간에 대해서 한번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보면은 투입한 일의 양, 그 다음에 우리가 뽑아온 열 에너지 Q1, 그 다음에 버리게 되는 열 에너지 Q2를 전부 더하면 그냥 0이 돼야 돼.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그죠? 근데 뭐 이거 뭐 다 더하기 어떻게 했는데 0이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Q2가 음수겠죠. 그죠? 바깥으로 버린 열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냉장고에 대해서는 효율을 어떻게 정의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냉장고의 효율은
coefficient of performance 라고 해가지고 이 COP라고 부릅니다. COP라고 부르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기관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냉장고라는 시스템을 봤을 때 효율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차가운 데서 열을 많이 빼서 와야 되죠, 그죠? 차가운 데서 얼마나 열을 잘 빼서 오느냐. COP는 Q1에는 비례하겠죠, 그죠? 근데 열을 뽑아내는데 일을 많이 투입해야 될까요? 적게 투입해야,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일을 많이 투입하는 게 효율적인 기간인가요? 일을 조금만 투입해도 열을 많이 뽑아내는 게 효율적인 기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W에는 반비례하게 되겠죠. 일을 적게 넣으면서도 열을 많이 뽑을 수 있는 게 좋은 냉장고죠. 그래서 냉장고의 효율은 W분의 Q1으로 정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어떤 시스템을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효율도 바뀌죠, 그죠?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COP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 거냐? 이걸 이제 온도의 함수로 한번 나타내 보자는 거예요. T1, T2라고 하는 이 함수로, 온도로 어떻게 나타낼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에타라고 부르는 그 열기관의 효율 있죠. 열기관의 효율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Q2분의 W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 Q2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줄 거예요. 왜죠? Q2가 열기관에서 빠져나가는, 버리는 열이기 때문에 그 부호 자체가 음수죠, 그죠? 부호가 음수기 때문에 효율을 음수로 이야기한다는 건 어색하죠.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Q2라고, Q2의 절대값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이, 열기관의 효율이라고 하는 것이 온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1-T1분의 T2분의 T1 이렇게 되죠. 바로 앞에서 했던 이야기죠, 그죠? 그래가지고 요것을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W분의 Q1도 한번 온도에 관련된 식으로 표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식의 모양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 T2분의 T1 요거에 대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T2분의 T1이라고 하는 것은 1-Q2분의 W 이렇게 쓸 수 있죠. 식의 좌우를 그냥 바꾼 거예요. 바꾼 것이고, Q2로 부모를 통일하면 Q2-W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 요거 있죠.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은 Q2-W는 뭐가 됩니까? 이 식에서 W 더하기 Q1이 마이너스 Q2인데, Q2의 절대값 씌운 다음에 W 빼주면 이게 Q1이 돼요, 그죠?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뭐 식으로 쓰니까 여러분들이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100,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숫자로 이야기해 볼게요. 뭐 실제로 맞지는 않지만은, 내가 30의 열을 뽑아내고 싶어요. 30의 열을 뽑기 위해서 20의 일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은 총 방출되는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니까 50이 나가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나간 열 빼기 투입한 일,
빼면은 남는 거는 처음에 차가운 데서 뽑아온 열이 남겠죠. 그죠? 이 식으로 쓰면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 말로써 풀어보면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거죠. 그럼 이 식이 의미하는 거는 Q2분의 Q1 이렇게 될 겁니다. 즉 이 말은 Q2분의 Q1이 T2분의 T1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추출한 열, 방출한 열분의 추출한 열은 그 온도의 열원, 열 소스의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이건 뭐 물리적으로 그럴 법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식을 뒤집어 가지고 결국 우리가 Q1분의 이렇게 뒤집고 분모 분자를 뒤집은 거예요. 뒤집은 다음에 양변에다가 둘 다 마이너스 1을 해줄 겁니다. 뭐 이런 막 잡스러워 보이는 짓을 왜 하는지는 나중에 가면 알게 됩니다. Q1분의 Q2 마이너스 Q1은 T1분의 T2 마이너스 T1 이렇게 되죠. 이렇게 쓰고 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 식의 형태가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는 식의 형태와 사실상 거의 같아진 데까지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Q2-Q1이 뭐죠? Q2-Q1 Q2 뱉은 열 50에서 뽑아온 열 30 빼면은 뭐가 남죠? 수행한 2일이 남죠. 그죠? 이 분자가 사실은 W인 거예요. Q1분의 W. W1분의 Q1분의 W가 T1분의 T2 T1. 근데 우리가 앞에 COP는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은 투입한 1분의 뽑아낸 열이라고 했으니까 T2 T1분의 T1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오늘 사실 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뤘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뭐 마지막으로 정리만 좀 하고 마칠게요. 카르노 순환에 대해서 배웠죠. 카르노 순환에 배워가지고 카르노 순환은 4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등온 팽창, 단열 팽창, 등온 수축, 단열 수축.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 고온에서 열 Q2가 들어와서 저온부 차가운 데서 Q1을 버리고 사이클이 돌아간다. 그 효율을 이야기할 때는 에타는 투입한 열 Q2분의 수행한 1 W로 계산할 수 있다. 뭐 W, Q 계산하는 거는 각 스텝에 대해서 하는 건 여러분들이 꼭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그 숙제 문제로도 3장에서도 아마 드렸던 것 같고 4장에서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그 2를 계산하면은 우리가 W를 계산하면은 뭐 W1 더하기 W2 더하기 W3 W4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 W가 나타내는 것은 요 면적이 되겠죠. 맞나요?
요것만 좀 이야기하고 마칠까요? 이 A, B, C, D에서 A, B, C로 가면서 우리가 뭐 W1, W2라고 해볼게요. 이러면은 이거 하면 계산하면은 이 아래 면적 나옵니다. 이 아래 면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W3, W4는 이렇게 되돌아가는 거죠. 이때 계산하면은 2를 W3 더하기 W4라는 게 요 아래쪽 면적이에요. 지금 제가 쓰는 1, 2, 3, 4는 앞에 거랑 완전 상관없는 거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만 생각하세요. 요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예요. 그죠? 뭐 반대로 제가 반대로 이야기했군요. 이게 음수고 그죠? 이게 걔가 팽창하면서 일을 수행하고 이게 일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상쇄시키죠. 그래가지고 사실 남는 거는 요 부분에 이 녹색으로 칠한 요 부분이 알짜일로 남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기계가 팽창하면서 일을 수행하는 거고 이 부분 뒤에 나오는 부분은 기계를 다시 원 위치로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걔에다가 가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실제 일은 조금 더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는 기계가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려면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4.3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주말에 꽃 구경도 많이 하시고 이것도 좀 보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4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